뭡니까, 이게? 계란의 사이다? 어휴, 똥꾸렁내가 진동을 하네요. 똥꾸렁내! 이런 걸 왜 들고 왔습니까? 애가 훈련소 밥 제대로 못 먹는다 해서. 소풍 온 줄 아십니까? 규정 위반입니다. 다 버리세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삶은 거요. 시끄럽다니까요. 똥꾸렁내 나는 쓰레기 버리세요. 쓰레기라고. 아이 앞에서까지 사람을 짐승 취급해야 속이 시원하오. 됐고, 내 눈앞에서 당장 치우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버립니다. 감히. 쨍. 사이다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흰 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계란 봉지는 쓰레기통 속으로 내던져졌어요. 할아버지! 손자의 목소리가 울부짖었지만 면회는 강제로 끊기고 그는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욕당한 그 노인이 부대를 뒤집어 엎을 줄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충주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헌식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부대의 추악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최말수의 낡은 손가락이 떨리며 알루미늄 찜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오자 그의 주름진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어요. 78살의 나이, 관절염으로 아픈 손목을 부여잡으며 하나씩 계란을 건져 올렸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아프네. 하지만 말수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계란을 하나씩 찬물에 담그며 껍질을 벗겨내는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의식처럼 말이죠. 진우야, 할아버지가 제일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말수는 계란을 깨끗한 행주로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보자기를 펼쳤어요. 보자기 한쪽에는 작은 종지에 담긴 굵은 소금이 반짝였습니다. 이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니었어요. 고향 바닷가에서 직접 만든 천일염이었거든요. 냉장고에서 초록 유리병 사이다 2병을 꺼내는 말수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병목을 어루만지며 옛 기억에 잠겼어요. 그때도 이런 사이다를 마셨지. 부대에서 젊은 시절 그가 군대에 있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엔 이런 유리병 사이다가 최고의 사치였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캔으로 바뀌었지만 말수는 여전히 이 옛날 방식을 고집했어요. 사이다를 보자기에 넣으려던 찰나 말수의 시선이 방 한쪽 낡은 옷장에 머물렀습니다. 그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3개의 별이 새겨진 낡은 휘장, 그리고 몇 장의 낡은 임명장들이요. 하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손자가 요즘 훈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였으니까요. 편지에서도 할아버지, 여기 정말 힘들어요라고 썼거든요. 내 새끼가 그렇게 힘들다니. 오늘은 꼭 웃겨줘야지. 말수는 보자기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낡은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 그리고 때가 낀 바지. 누가 봐도 그냥 동네에서 패지나 줍는 평범한 할아버지 모습이었죠. 집을 나서며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최 할아버지. 또 어디 가세요? 손자 면회 가는 길이에요. 아주머니의 시선이 말수의 손에 든 보자기를 훑었어요. 그리고는 살짝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다른 집들은 치킨이며 피자며 비싼 걸로 갖다 주던데. 할아버지는 참 소박하시네요. 소박한 게 제일 맛있어요. 우리 진우도 이걸 제일 좋아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혀를 찼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말수는 보자기를 꼭 안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흘긋흘긋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 생각뿐이었거든요. 진우야, 할아버지 계란 솜씨가 어떤지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 버스가 들어오자 말수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안고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손자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어렸을 때 진우가 할아버지 계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해맑은 얼굴이요. 1시간 반의 버스 여행 끝에 드디어 훈련소가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엄숙한 분위기의 정문.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자의 얼굴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거든요. 내 새끼 많이 야윈 건 아니겠지? 훈련소 면회장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면회 온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말수는 보자기를 꼭 안고 검색대 앞 긴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뒤로 늘어선 가족들의 준비물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바로 앞 젊은 엄마는 대형 치킨 박스를 무려 3개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 아버지는 참외 한 박스와 수박, 그리고 각종 음료수까지 준비했더군요. 뒤편 할머니는 피자 5판을 겹겹이 쌓아놓고 손자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우리 민수가 훈련소에서 1등이래요.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더 많이 준비했어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저희도 아들 좋아하는 브랜드 치킨으로 2종류 준비했어요. 면회객들끼리 서로 준비해 온 것들을 자랑하며 떠들어댔습니다. 마치 누가 더 많이, 더 비싸게 준비했는지 경쟁하는 것 같았어요.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군대 면회 준비하는 것도 일이에요. 몇십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외국 브랜드 치킨만 먹어요. 그 사이에서 말수의 작은 보자기는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할아버지는 뭘 가져오신 걸까? 보자기가 너무 작은데? 드디어 말수 차례가 왔습니다. 조교 상병이 앞사람들 물건은 대충 눈으로만 보고 통과시켜 주더니 말수에게 손짓했어요. 다음 분, 빨리 보여주세요. 말수가 정성스럽게 보자기를 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조교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삶은 계란 10개와 소금 종지, 그리고 초록 유리병 사이다 2병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뭐예요? 조교 상병이 어이없다는 듯 계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계란에 사이다? 어우, 냄새 진동 나네요. 완전 똥꾸렁네. 그 말에 주변 면회객들이 일제히 말수 쪽을 돌아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이죠. 어머, 저 할아버지 뭘 갖고 온 거예요? 계란이래요, 계란. 세상에 요즘 누가 계란을 면회 음식으로 갖고 와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킥킥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박장대소로 번졌어요. 하하, 사이다도 유리병이네요. 완전 옛날 거 아니에요? 70년대에서 온 할아버지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저런 거 좋아하시던데 완전 꼰대 스타일. 말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기요, 이건 집에서 직접 정성스럽게 삶은 신선한 거예요. 우리 손자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됐어요, 할아버지. 조교가 큰 소리로 말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웃었어요. 중사님, 여기 좀 급하게 봐주세요. 행정보급관 중사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계급장이 번쩍이는 그의 모습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할아버지가 이상한 걸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알 거예요. 행정보급관이 말수의 보자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계란과 사이다를 보자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 육군 훈련소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구닥다리 음식은 반입할 수 없어요. 위생상 문제도 있고 규정에도 맞지 않아요. 버리고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중사님. 이건 정말 깨끗하게 삶은 거고. 아, 이건 집에서 직접 삶은 거라. 말수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행정보급관은 손을 저으며 막았어요. 규정이에요, 규정. 군대에서는 규정이 법이에요. 요즘이 몇 년도인데 이런 걸 갖고 와요? 주변 면회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걸 왜 갖고 와서 다른 사람들 시간 잡아먹어? 정말 몰상식하네요. 우리까지 늦어지잖아요. 행정보급관이 갑자기 말수의 계란 봉지를 확 낚아챘습니다. 이런 건 처리해 드릴게요. 안 돼요. 말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삶아서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닦은 계란들이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진 거였어요. 하얀 계란들이 더러운 쓰레기 더미 위로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말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 다음이었어요. 행정보급관이 유리병 사이다를 집어 올리려다가 손이 미끄러져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어라?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초록 유리병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쨍!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병이 산산조각 났어요. 사이다가 사방으로 튀어나가며 바닥을 적셨습니다. 달콤한 사이다 냄새와 함께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났어요.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반짝이며 온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말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 유리병 사이다에는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회장 입구 쪽에서 신병들이 일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진우가 눈을 크게 뜨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설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기대감은 순식간에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였거든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진우가 다급하게 달려오려 했지만 조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이등병 최진우. 줄 서라고.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조용히 해. 내 할아버지가 규정을 어긴 거야. 군대에서는 규정이 최우선이라고. 조교의 목소리가 면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모두 진우 쪽을 쳐다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바닥에 앉아있는 말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최진우 할아버지, 뭔 일이야? 왜 바닥에 앉아 계셔? 신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신병이 바닥에 흩어진 계란과 유리 조각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계란이다. 와, 진짜 계란 갖고 오셨네. 헐, 사이다도 유리병이야. 완전 옛날 거 아니야? 신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야, 최진우. 너 할아버지 진짜 독특하시네. 계란에 사이다라니 완전 70년대 스타일이야. 우리 할머니도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완전 촌스럽다, 촌스러워. 키득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닥쳐. 진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면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비웃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병들의 시선은 이미 말수를 동정이나 존경이 아닌 조롱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조교가 진우를 노려봤습니다. 야, 이등병. 지금 뭐 하는 거야? 면회장에서 고함 지르고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내 할아버지가 규정 위반한 거 맞잖아. 계란이며 이상한 사이다며 이게 뭐야? 행정보급관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등병 최진우 가족 교육 제대로 안 시켰구나. 군대가 어떤 곳인지 모르나? 주변 면회객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신병도 문제네요. 할아버지 교육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요.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할아버지를 모욕당하는 걸 보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때 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괜찮다.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는 조용히 해라. 하지만 진우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런 취급을 받으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등병 최진우. 조교가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상관에게 대들고 있는 거야? 가족이 규정 위반했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규정 위반이요? 계란 삶아서 오는 게 무슨 규정 위반이에요? 야, 이 새끼가. 조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신병이 감히 말대꾸를 하다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저는 단지 닥쳐. 면회 취소다. 당장 나가. 뭐라고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면회 취소라니 그럼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명령 불복종의 상관 모독이야. 당장 연병장으로 가. 다른 신병들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신병은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자업자득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최진우, 너 때문에 우리까지 연루되면 어떡해? 조용히 있을 걸 그랬어. 진우는 절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서 유리 조각을 줍고 계시고 자신은 면회도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진우가 말수를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진우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진우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는 말 잘 들어라. 하지만 말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손자가 자신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슴 아팠거든요. 조교가 다른 신병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들아, 이등병 최진우한테서 배워라. 가족 교육 제대로 안 받으면 이렇게 된다. 신병들 사이에서 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와, 진짜 창피하겠다. 할아버지 때문에 면회도 못하고 완전 망신살이네.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떨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어요. 당장 연병장으로 가. 지금. 조교가 진우를 밀쳤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돌아본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훈련소 정문 앞 초소 옆 벤치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그 자리를 지키며 진우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면회 온 다른 가족들은 모두 돌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유리 조각에 베인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반창고로 대충 감았지만 계속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손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아직도 여기 계세요? 초소 근무를 서던 이병이 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후부터 계속 그 벤치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가 신경 쓰였거든요. 다른 면회객들은 진작 다 돌아갔는데 혼자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손자를 다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면회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말수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병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면회 시간은 벌써 끝났어요. 면회 온 신병들도 다 부대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럼 내일은 볼 수 있을까요? 면회는 주말에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병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그게 오늘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아까 들은 얘기로는 신병 한 명이 영창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말수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영창이요? 혹시 그 신병이 누군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면회장에서 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진우가 아니겠지 하는 마음과 동시에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어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행정보급관이 초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가방을 메고 여유롭게 걸어오던 그가 말수를 보자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낮에 그 할아버지시네요.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말수가 벌떡 일어나 행정보급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급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사님, 혹시 우리 진우, 최진우 이등병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신병요? 행정보급관이 피식 웃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신병이 면회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였대요. 영창 조치랍니다. 말수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뭐라고?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수의 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불손한 태도라니 진우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정보급관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직접 보셨잖아요. 면회장에서 고함 지르고 상관에게 대들고 그런 신병은 확실히 교육시켜야 해요. 그건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아이가. 요즘 신병들이 부모 들먹이며 어른한테 기어오르거든요. 군기도 잡아야죠. 행정보급관의 말에 말수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어오른다니 진우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였죠? 기어올랐다고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모욕당하는 걸 보고 화낸 게 기어오른 거예요? 그런 건 핑계고요. 결국 상관에게 대든 거잖아요. 군대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말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저 건방진 간부를 붙잡고 따져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진우에게 더 해가 될 것 같아서 참았어요. 제발요, 중사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실수한 거예요. 어려서요? 성인이잖아요, 성인. 군대에서는 나이 어린 게 핑계가 되지 않아요. 행정보급관이 시계를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무튼 저는 퇴근 시간이라 가야겠어요. 더 궁금한 건 내일 행정반에 문의하세요. 잠깐만요. 말수가 다급하게 행정보급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정보급관은 팔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왜 이러세요? 나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진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이에요. 행정보급관이 말수를 밀쳐내고는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말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식으로 교육받는 게 신병들한테 좋은 거예요. 사회 나가서도 질서 지키고 살 수 있게. 멀어져가는 행정보급관의 목소리가 칼처럼 말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행정보급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손자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게 절망스러웠거든요. 해가 완전히 져서 주변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다시 벤치에 앉아 훈련소 안을 바라봤습니다. 저 철조망 너머 어딘가에 진우가 있을 텐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진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모든 게 할아버지 때문이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훈련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차가운 영창에서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집에 돌아온 말수는 곧바로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의 버튼을 누르며 전화번호부를 뒤졌어요. 그러다가 한 번호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김상철 중령. 군대 시절 후배였던 김상철의 번호였어요. 지금은 군사경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상철아, 나다. 최말수.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군님. 아니, 최 어르신.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김상철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연락하지 않던 말수가 갑자기 전화를 했으니까요. 미안하다, 상철아. 갑자기 전화해서 급한 부탁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청하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말씀하세요. 말수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계란과 사이다, 면회장에서의 모욕, 그리고 진우가 영창에 끌려간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김상철이 들으면서 중간중간 그런 일이 하며 탄식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장군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화가 나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고맙다, 상철아. 정말 고맙다. 전화가 끊어진 후 말수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김상철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말수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상철아. 장군님. 김상철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이상해요, 장군님. 정말 이상합니다. 김상철의 말에 말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진우 이등병권을 알아봤는데 보고서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김상철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계속 말해봐. 이거는 상부에서 덮으려는 것 같습니다. 신병 가혹행위 보고서가 묶여 있어요. 말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가혹행위라는 말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가혹행위라고? 무슨 말이야? 최근 몇 주 동안 그 부대에서 신병 가혹행위 관련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어요. 하지만 모두 보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우 이등병건도 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말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우리 진우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면회장 사건은 그냥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를 가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상철의 말에 말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면회장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더 큰 음모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건 아직 파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상당히 조직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수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손자를 희생양 삼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상철아,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장군님 조심하세요. 이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함부로 움직이시면 오히려 진우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내 손자가 저들의 희생양이 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말수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김상철이 진정시키려 했어요. 아니에요, 장군님.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이틀 정도 시간을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말수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방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생각에 잠겼어요. 계란과 사이다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말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전에 날카로운 군인의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아이를 희생양 삼아 뭔가 가리고 있구나. 말수는 방 한쪽 낡은 옷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진우야.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테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상철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혹행위, 은폐, 조직적 범행. 이 모든 것들이 진우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말수가 벌떡 일어나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가 차가운 영창에서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말수는 방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생각에 잠겼어요. 김상철이 말한 상부에서 덮으려 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면회장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음모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계란과 사이다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말수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흐릿했던 눈에 날카로운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희생양 삼아 뭔가 가리고 있구나. 말수는 방 한쪽 낡은 옷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옷장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던 서랍, 그 안에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말수가 옷장으로 다가갔어요. 바닥에 쌓인 옷가지들을 치우고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에서 먼지가 폴폴 일어났어요. 그 안에는 낡은 군가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진한 카키색의 가방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말수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열자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 냄새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던 그때의 자신이요. 가방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정모였습니다. 진한 녹색 모자에는 세 개의 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말수가 그 모자를 손에 들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이구나. 말수는 모자를 머리에 써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놀랐어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쭉 펴지고 흐릿했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모자 밑에서 퇴역증이 나왔습니다. 예비역 중장 최말수라고 적힌 증서를 보며 말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의 영광스러웠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퇴역증 밑에서 또 다른 임명장이 나타났어요. 군 인권감찰위원회 위원 임명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말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 임명장은 퇴역 후에도 지속되는 특별한 직책이었거든요. 군내 인권 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이거야. 이걸로 할 수 있어. 말수는 임명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직도 유효한 임명장이었어요. 이 권한으로 진우가 갇힌 부대를 직접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들이 나왔어요. 군 간부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힌 수첩, 각종 증명서들, 그리고 훈장들까지 말수의 군 생활 3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낡은 검은색 수첩이 눈에 띄었어요. 그 안에는 국방부 장관실부터 시작해서 육군본부, 각 사단 간부들까지 핵심 인사들의 직통 번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의 결정체였어요. 말수는 수첩을 넘기며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국방부 감찰감실 박정호 대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옛 후배였던 박정호는 지금 감찰 업무의 핵심에 있을 거였습니다. 나는 이제 노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정의를 세울 장군이다. 말수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위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던 그때의 목소리였어요.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손자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부대의 썩은 고리를 완전히 드러내기로 한 거였어요. 가혹행위를 은폐하고 무고한 신병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말수는 임명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아직도 선명한 도장과 서명이 있었어요. 이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가방에서 군용 신분증도 나왔어요. 비록 예비역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것과 임명장만 있으면 어느 부대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말수는 수첩을 펼치며 연락할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김상철과 협력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국방부 감찰감실에 연락해서 공식적인 조사권을 확보하는 계획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하지만 말수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말수는 정모를 다시 써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동네에서 폐지 줍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군 최고 위층에서 30년간 활동한 베테랑 장성의 위엄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진우야, 할아버지가 진짜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 왔다. 말수는 임명장을 손에 꽉 쥐며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로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새벽부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새 김상철, 박정호와 통화를 주고받으며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이 모든 걸 끝낼 날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헬기 2대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말수는 군가방에 정모와 임명장, 각종 서류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옷은 평상시 입던 낡은 옷 그대로였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놈들이 얼마나 놀랄지 보자. 말수는 낡은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겉보기엔 여전히 평범한 할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9시 훈련소 상공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군용 헬기 2대가 하늘에서 나타나 연병장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헬기다. 헬기가 온다. 신병들이 웅성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간부들도 급히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뭐지? 갑작스럽게 왜 헬기가? 상부 점검인가? 부대장이 급히 달려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예고 없는 헬기 방문에 당황스러워했어요. 첫 번째 헬기가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모래가 날리고 신병들이 눈을 가렸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긴장한 채로 헬기를 바라봤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어요. 낡은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었습니다. 신병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누구야? 조교 상병이 그 모습을 보고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제 그 똥꾸렁내 노인 아니냐?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헬기를 타고 왔지? 간부들도 의아해했어요. 어제 면회장에서 쫓겨난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헬기를 타고 나타난 거였거든요. 행정보급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저 영감이 어떻게 헬기를. 그때 두 번째 헬기가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자 완전 무장한 군사 경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뒤로 국방부 감찰반 요원들도 따라 나왔어요. 부대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직감했어요. 말수가 연병장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할아버지 모습이었어요. 부대원들이 의아해하며 바라봤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뭔데? 어제 계란 갖고 온 그분 맞지? 그때 말수가 가방에서 정모를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머리에 눌렀었습니다. 순간 연병장이 조용해졌어요. 정모에 달린 3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저 적건 중장 계급장이야.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제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할아버지가 중장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말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예비역 중장 최말수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조교 상병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제 똥꾸렁내 난다고 했던 그 할아버지가 중장이었다니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군 인권감찰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이 부대의 인권 침해와 보고서, 은폐 건을 직접 조사하러 왔다. 말수가 임명장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공식 문서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부대장이 급히 달려와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경례도 되지 않았어요. 장군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갑작스럽다고? 어제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왜 몰랐나? 말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부대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행정보급관과 조교들이 벌벌 떨며 서 있었어요. 어제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제 내 계란에 똥꾸렁내 난다고 한 조교가 누구인가? 조교 상병이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른 간부가 떠밀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그리고 내 손자를 영창에 보낸 행정보급관은 어디 있나? 행정보급관이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떨며 나타났어요. 어제 요즘 신병들이 부모 들먹이며 기어오른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닥쳐. 지금 변명할 시간이 아니야. 말수의 호통에 행정보급관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군사경찰들이 부대 곳곳으로 흩어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찰반 요원들도 각종 서류를 압수하고 있었어요.
신병들이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와, 저 할아버지가 진짜 중장이었어? 완전 대박이네. 어제 우리가 비웃었잖아. 최진우 진짜 대단한 할아버지 두셨네. 말수가 부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최진우 이등병을 즉시 데려와라. 그리고 이 부대에서 일어난 모든 가혹행위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라. 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부대장이 급히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모든 간부들이 우왕좌왕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조교와 간부들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어제까지 권력을 휘두르며 신병들을 괴롭혔던 그들이 이제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연병장 중앙에 당당히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세 개의 별이 달린 정모가 그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영창에서 진우가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간의 구금으로 얼굴이 상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어요. 진우가 연병장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모를 쓰고 연병장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 둘러선 군사경찰들과 감찰반 요원들이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수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보던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말수가 진우에게 다가갔어요. 손자의 상처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진우야? 할아버지, 어떻게, 이게 다 뭐예요?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알겠지? 말수가 주머니에서 계란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아침에 삶았던 그 계란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소금 봉지도 함께 꺼내서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제 규정 어기지 않고 먹자꾸나.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계란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삶아주신 그 계란이었습니다. 그때 군사경찰이 캔 사이다 하나를 가져와서 말수에게 건넸어요. 장군님, 준비해 왔습니다. 말수가 캔 사이다를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유리병은 깨졌지만 맛은 똑같을 거야.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부끄러워했어요. 아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 따뜻한 재회 장면을 보며 신병들의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어제까지 비웃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말수가 부대장을 불렀습니다. 부대장? 네, 장군님. 이 부대에서 일어난 모든 가혹행위 사건을 공개하라. 그리고 관련된 간부들은 즉시 조치하겠다. 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장군님.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찰반 요원이 말수에게 다가와서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증거 자료 확보 완료했습니다. 은폐된 가혹행위 사건이 총 12건입니다. 좋다. 모든 관련자들을 명단에 올려라. 조교 상병과 행정보급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조교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말수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너희들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낭독하라. 모든 신병들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행정보급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진우 이등병과 최말수 장군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권한을 남용하고 무고한 신병을 괴롭혔습니다. 신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와, 저 조교가 저렇게 빌다니. 완전 상황 역전이네. 최진우 할아버지가 쓰리스타였다고? 말수가 모든 부대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군대는 규정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답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말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건 군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부들도 고개를 숙이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계란 껍질을 까서 소금을 뿌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사이다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푸아. 사이다 거품이 터지듯 연병장의 긴장 대신 묘한 안도감이 퍼졌어요.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괜찮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했으니까. 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감찰반 요원이 최종 보고를 했어요. 장군님, 모든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자 처벌과 부대 개선 방안을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좋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말수가 정모를 벗어서 진우에게 보여줬어요. 이 별 3개가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명예야.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너 같은 손자를 둔 것이지.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다른 신병들도 감동했어요. 어제까지 비웃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최진우, 진짜 멋진 할아버지 두셨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 앞으로 어른들께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 말수가 마지막으로 모든 부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힘을 남용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연병장의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다시 이륙할 준비를 했어요. 말수와 진우가 함께 헬기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정상적으로 훈련받고 할아버지는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가는 거지. 헬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훈련소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래에서는 신병들과 간부들이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이다 한 모금의 복권, 그리고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성이 밝혀진 특별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 말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늦은 나이에도 가족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부모의 마음을 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